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오늘은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던진 한마디, 바로 젓가락 사건의 진실과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이준석 후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정의를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이준석과 홍준표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노동자와 여성 인권을 외치던 진보 진영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한 여성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상상하며 표현했다면 그건 여성 혐오로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2021년 말 바로 민주당 한 고위 정치인의 아들이 유명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땡땡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는다는 도저히 인용할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표현이었고,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온라인상에서만 화제가 되었지만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준석 후보는 성범죄와 젠더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 그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며 권력형 성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혀왔었고, 2021년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그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등 민주당계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가하며 성범죄에는 진영의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바로 이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평소 여성 인권과 공정을 외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진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젓가락 사건인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진영을 떠나 상식과 정의를 외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아들이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했던 정치권의 위선과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을 통해 정치판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자신의 소신을 한 번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권력형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 단호히 맞서온 정치인 아닙니까? 2017년 대선 때는 좌파 기득권과 싸우겠다고 아예 그냥 좌파라는 말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기성 정치인으로서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도 그때는 좌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었죠. 2017년입니다. 최근에도 조국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홍 시장과 이준석 후보는 모두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려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토론 이후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드러났다. 기성세대도 묻습니다. 도대체 젓가락 사건이 무엇인가? 전 국민이 이 사건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장에서 국민이 마땅히 던졌어야 할 질문을 대신 던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위선을 깨부시고 상식과 정의를 세우려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정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비극은 끝내고 상식과 공정, 정의를 세울 희망의 후보 이준석,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상식과 정의를 선택합시다. 제발 상식과 정의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어줄 젊은 인재. 정말 어제 토론 이준석의 말 이후에 토론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는 답을 하지도 못하고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또 다른 이재명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기대어 여성 인권을 외치던 그들이 정작 자신의 진영에서 터진 사건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전에 온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일이었지만 이준석 후보의 질문으로 다시 대선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중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드러났다. 말로는 여성 인권을 외치고 행동으로 침묵하는 정치인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성세대도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젓가락 사건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막 뒤적이고 있습니다. 궁금증과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순히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정치판의 위선과 이중성, 진영 논리에 찌든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 그리고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토론장에 있던 다른 후보들 상식적인 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입만 다물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 여성 인권 외치던 그들, 목소리 높여서 외치던 그들이 정작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의 진영 문제에서는 덮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봐야 합니다. 누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누가 위선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잘못이 밝혀졌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준석 후보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상식을 말하고 침묵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정치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위선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을 바꿀 진정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대선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교체가 아니라 위선과 정의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장에서 던진 그 질문, 국민 모두가 던졌어야 할 질문이고, 홍준표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상식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갔을 텐데, 여러분, 이제 홍준표 없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과 함께 위선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